빠르다 배달 프로그램 계약하려고 합니다. 아유, 잘 생각하셨습니다. 계약은 지사 운영 계약이랑 운영 지원 약정 계약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저희가 빠르다 배달 지사가 되는 거죠. 운영 지원도 다 해주시는 거고. 아, 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것만 사용하시면 뭐 특별히 배달 기사님들 관리 안 하셔도 자동적으로 콜이 배차될 겁니다. 어, 그거 좋네요. 그럼 계약 금액은 두 가지 조건을 다 계약하신다 하면 프로그램 사용료는 한 콜당 20원씩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뭐 단말기나 배송 복장 같은 물품은 다 제공해 드릴 거고요. 알겠습니다. 계약하시죠. 네. 그러면 이거 읽어보시고 여기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예. 배달 시작하니까 프로그램을 먼저 켜고 오 켜자마자 와 배달이 쑥 들어오네. 야, 이 휴대폰으로 기사님들 콜도 바로 들어가고 세상 참 좋다. 왜? 요즘 콜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뭐 많아도 날리고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지. 얼른 가봐라. 물 한 잔 마시고요. 그래. 계약 체결 후 배달업은 잘 됐고 프로그램부터 지원까지 잘 이루어진 덕분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 간암 소견이 발견된 저는 배달업을 접기로 했습니다. 양도 받을 사람이 오늘 온다고 했는데 저 빠르다 배달 로이어점 사장님? 양도 받으실 분? 네. 예.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이게 제가 빠르다 배달이랑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지사 운영 계약도 양도를 원하신다 하니까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대보증 계약이 그건 알아보니까 양도 양수 계약하면서 체결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연대보증이 예.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사업을 접는 거라 아직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데다가 이 물품 그대로 쓰려면 이 연대 보증까지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사장님이 이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직접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저도 연대 보증을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양수인이 회사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하여 보정한다라고 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 조건 그대로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하시죠. 예. 여기 있습니다. 계약서는 빠르다 배달이랑 체결한 계약서입니다. 이 조건 그대로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하신다고요? 예, 지사 운영 계약이랑 같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계약하시고 나면 아마 본사에서 연락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행업을 중단하시겠다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대행업을 중단한다고 하면 이거 계약이 파기된다는 건데. 네,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대표님이 여긴 어쩐 일로? 빠르다 배달 로이어점 이번에 대행업을 중단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요. 거기 장사가 잘 됐는데. 근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연히 상관이 있죠. 여기 지사 운영 계약서상 저희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라는 문구가 있죠. 이 말은 배달 대행업을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번에 양수 받으신 분이 가게를 접으니까 이 계약이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프로그램 사용이 중단됐을 때는 그동안 할인받았던 사용료랑 물품비, 위약금을 배상해야 된다라고 계약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보셨죠? 아니, 뭐 봤는데 뭐 어쩌라고요. 이 계약서에 따라서 할인받았던 사용료랑 물품비를 배상하셔야 되고 위약금도 김용수 씨가 배상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걸 제가 왜 냅니까? 예? 그 가게 계약하고 해지한 사장님한테 말씀하셔야죠. 아, 그건 임수희 씨가 박영훈 씨 배상 책임을 연대 보증했고 김용수 씨는 임수희 씨를 연대 보증했으니까 김용수 씨도 박영훈 씨 배상 책임에 대한 연대 보증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저는 임수희 씨가 가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것도 몰랐습니다. 몰랐어도 연대보증 계약서 상에 양수인인 임수희 씨가 회사에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임수희 씨의 연대보증 채무도 회사에 부담하는 채무고요. 제가 임수희 사장에 대해서 연대 보증을 한 거는 그 임수희 씨가 이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직접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보증을 하는 거지, 임수희 씨가 제3자에 대해 연대 보증을 해서 발생한 책임까지 제가 보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저는 계약서 내용대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면 김용수 씨가 직접 할인받았던 사용료랑 물품비라도 물어내세요. 아니, 그걸 제가 왜 물어냅니까? 예? 저는 못 줍니다, 그 돈. 그럼 저희는 소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할인받았던 사용료랑 물품비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 지셔야 될 겁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김영수 씨 정말 황당할 것 같습니다. 자신은 이제 배달 지점을 운영하지도 않는데 다른 운영자의 채무를 대신 지라는 거잖아요. 네, 김영수 씨는 이미 임수희 씨한테 영업을 양도했고 임수희 씨도 박영훈 씨에게 영업을 양도했는데 박영훈 씨의 계약 위반에 대해 김영수 씨에게 연대보증을 책임을 지라는 것이어서 김영수 씨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황당하죠. 이게 지금 무슨 연자제도 아니고 연대보증에 연대보증을 또 연대보증. 이게 참 황당한데, 근데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운데요. 네, 제가 계약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사 운영 계약에는 계약 해지 시 할인받은 사용료와 물품비를 반환하는 내용이 있고 영업 양도 양수 계약과 같이 체결한 연대 보증 계약에는 양수인의 본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 양수인이 지사 운영 계약을 해지하여 사용료와 물품비를 반환해야 할 경우 연대 보증인인 양도인도 반환 책임을 같이 지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좀 너무한 것 같은데 계약서가 잘못 작성된 건 아닌지 좀 불공정 거래가 아닐지도 의심되고요. 그 할인받은 사용료와 물품비를 반환하는 계약 내용은 일반적으로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사가 지사에게 연대보증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는 사후에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나 8호의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을 계속하면서 지사가 연대보증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와는 다르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면서 연대보증을 체결한 사안이라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양도 양수 계약을 하는 건 뭐 가게나 임차 목적물이 있는 경우에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렇게 영업 양도를 하는 경우도 있네요. 영업 양도 양수에서 가게나 임차 목적물이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합니다. 영업 양도는 영업을 위한 일체의 영업 재산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으로 영업 재산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영업을 위한 모든 물질적인 재산이 포함됩니다. 네. 이 사건 영업 양도는 지사 운영 계약도 이전되는 계약 인수도 포함되어 있는데 프랜차이즈 계약이 된 가게를 양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가게도 인수하고 프랜차이즈 계약도 인수해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계속 운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게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계약까지 인수를 한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영업 양도 양수를 하게 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 거죠? 상법상 영업 양도를 하면
영업재산 및 영업일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게 되고 네. 직원 등 고용관계도 당연히 이전되게 됩니다. 다만 양도인의 채권이나 채무는 별도로 양도하지 않으면 양수인에게 남게 되는데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반대로 양도인이 양수인의 채무를 책임지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건이지요. 네, 지금 이 경우를 보면 다른 사람의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서는 건데 보증을 서야 할 대상이 사실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도 보증을 서는 게 가능한가요? 네,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 채무에 대한 보증도 가능하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보증은 채무의 발생 원인과 내용이 어느 정도는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채무에 대한 보증을 금보증이라고 부르는데 민법 제428조의 3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서 금보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증을 할 때 채권 최고액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단순 보증의 경우에는 채권액이 특정되어 있고 금저당의 경우 채권 최고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양수인이 반환해야 할 사용료나 물품비가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 경우처럼 양도인 넘어가면서 이렇게 불특정에 대한 보증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민법 제428조의 3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서는 금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는 서면에 보증 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적어도 서면 자체로 보아 보증 채무의 최고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일반 보증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네, 일반적인 보증은 채권액이 특정되어 있어 보증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이 되어 있다는 점과 금보증의 경우 최고액까지 보증 책임이 계속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에 대해 일반 보증을 한 경우에 채무자가 50만 원을 변제하면 보증인은 나머지 50만 원에 대해 보증 책임만 지면 됩니다. 그러나 금보증의 경우 채무자가 50만 원을 변제하고 다시 50만 원을 빌리면 보증 책임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추가로 일반적인 보증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책임을 지게 되지만 연대보증의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보증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그럼 김영수 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네, 이 사건은 김영수 씨가 박영훈 씨의 배상 책임에 대해 연대보증 책임을 지느냐가 문제되는데 이는 김영수 씨가 임수희 씨의 연대보증 책임을 연대보증한다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김영수 씨의 연대보증 계약서에는 임수희 씨가 회사에 대해 지는 책임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책임에 임수희 씨의 연대보증 책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김영수 씨는 연대보증을 살 때 임수희 씨도 영업 양도를 하고 연대보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임수희 씨가 연대보증을 하여 김영수 씨의 책임이 가중되었다는 점을 이유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내가 영업하고 있는 걸 양도를 했는데 양도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지는데 이 사람이 또 양도한 거를 또 내가 지느냐 이게 너무 복잡한 상황인데 이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판례에서도 보증인의 책임이 가중되어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김영수 씨의 연대보증은 최고액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증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 김영수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김영수 씨는 그럼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만 하는 건가요? 네, 법원에서 김영수 씨가 임수희 씨의 연대보증 책임에 대해서도 보증 책임이 있다고 본다면 김영수 씨는 박영훈 씨의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김영수 씨는 연대보증을 샀기 때문에 박영훈 씨가 배상을 할 수 있는 자력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배상 책임을 대신 전부 책임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영업을 양도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는데 연대보증 채무를 지게 됐다.
굉장히 좀 억울한 사정인 것 같은데 계약서를 그러면 쓸 때부터 좀 꼼꼼하게 따져야 될 거지 않습니까? 좀 따져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우선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본사에서 지사에 대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본사가 연대보증을 강요하였다면 역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보다는 일반 보증으로 진행하는 것이 보증인 입장에서 좋고 금보증을 체결한다면 내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즉, 주채무의 내용을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보증이 무섭다는 것은 대부분 아는 사실이지만 실제 보증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야 하는 경우라면 나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확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증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채무자의 자력이나 사항을 잘 확인하여 보증 책임을 지는 사항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고요. 다른 사람의 채무로 인해 큰 피해를 입는 사항은 무엇보다 억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항에 빠지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